자, 이제 함수의 극한을 이제 들어갈 건데, 그 수2에서 이제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2에서 이제 그 수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분과 적분을 배웁니다. 미분과 적분. 근데 그 미분과 적분을 하기 전에 요 극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해서, 요거를 좀 먼저 공부하고 미분 적분을 이제 할 거고요. 나중에 그 내년에 여러분들 미적분을 하시게 되면은 그 수원에서 배운 함수들에 대해서 미분 적분을 나중에 할 거야,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함수의 극한부터 일단 좀 볼 건데, 자, 보시면은 이제 뭐 함수의 뭐 수렴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 발산이라는 용어가 있어. 수렴이랑 발산이 이제 뭔지 요걸 좀 볼 건데, 일단은 이 수2에서부터는 함수만 이제 다룰 거야, 함수만. 딴 건 안 다루고 함수만 싹 다룰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이 뭐가 있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1차 함수. 중학교 때 유리함수를 배우진 않았고. 중학교 때 1차 함수, 또 2차 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 그치, 고등학교 넘어와서 상수함수. 또 3차 함수. 너무 앞서갔다. 유리함수.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를 배웠지, 그지? 그 다음에 수원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배웠지, 그지?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좀 많이들 좀 까먹었을 것 같은 게, 대부분은 잘 그리지만은 너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릴 수 있니? 이렇게. 네, 그렇지. 근데 그 개념은 아는데, 이제 문제는 식이 주어졌을 때 그걸 그릴 수가 있느냐야, 이제. 그걸 이제 이따가 그 예시들 나오니까 같이 한번 해볼 거고. 자, 봅시다, 이제. 상수함수가 뭐예요? 가로로 그어진 거. 기울기 0인 거. 자, 먼저 함수의 수렴을 이제 볼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요거 x 화살표 A라는 게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그림에서 요 함수를 지금 그린 거거든, 요 함수. 이게 도대체 뭐냐면은, 뭔가 인수분해 하면은 약분이 되기는 되는데, 요 분자를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x-1,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잖아. 약분이 되죠? 약분해 주시게 되면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 직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그 점이 뻥 뚫려 있어. 이게 왜 뚫려 있을까? 이게? 애초에 약분하기 전에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 약분은 원래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 약분을 하려고 하는 놈이 절대 0이어서는 안 돼. 그래서 원래 약분하기 전에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원래 따져야 돼. 그래서 앞으로 너네가 이제 평생 죽기 전까지 너네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분수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평생 따져야 돼.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지. 여기서는 0이 될 수가 있죠. x가 몇일 때? 1일 때잖아, 1일 때. 그래서 x가 1일 때는 이 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거여서, 여기는 정의가 안 돼서 점이 뚫려 있는 거야. 근데 무조건 분수 함수라고 해서 분모가 무조건 다 0이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은 요런 함수도 있을 수 있어. y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1. 요런 함수 생각해 보면은, 얘는 실수 범위에서 분모가 0이 될 수 있니? 없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는 저런 식으로 뻥 뚫리거나 이러한 점은 없을 거야, 이제. 그런 건 없을 거고. 그래서 원래는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지자. 그래서 1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은 요 1차 함수, 직선처럼 그려지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 기호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볼 건데, 자, x가 이제 지금 1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볼 거야. 이 함수 위에서 x가 1인 점은 정의는 할 수는 없지만은, 1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1을 넣어보면은 y가 2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는 지금 1,2라는 점이 정의가 되진 않지만은, x가 1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 함수를 따라서 x가 1에 가까워지면은 요 1,2라는 점에 가까워지는 거 맞나요? 1,2. 그래서 1,2에 가까워지니까 그 함수값 y는 2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x가 1에 가까워지면은 y 값이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2에 가까워진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다른 상황으로 이제 보면은, 얘가 이제 상수함수지, 얘가 상수함수지. 자, 얘는 이제 x가 a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냐면은, 함수값이 c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그냥 함수값이 계속 c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x의 값이 이제 a가 아니면서 그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건데,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지면은 그 함수값이 도대체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보는 게 이 함수의 극한이야.
x가 어디에 가까워지면은 y값,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따지는 게 함수의 극한이고, 그렇게 어떤 특정 값에 이제 가까워지면은,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은 그 값을 이제 우리는 이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한다.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특정 값을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냐면은 그 극한을 이제 영어로 이제 해서 리미트거든요. LIM을 따고 x가 a라는 값에 가까워질 때 그 함수의 함수값이 fx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써줍니다. 는 L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저 기호의 의미는 그 fx라는 함수가 x가 a에 가까워질 때 그 함수값 y값이 어느 값에 가까워지느냐,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고, 또 이렇게 화살표로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주로 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요 LIM이 들어있는 요 기호를 많이 쓸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x의 값이 a가 아닌데 그 a에 가까워질 때를 우리는 보는 거야. a에 가까워질 때. a는 아닌데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보는 게 극한이다. 그때 함수값 y값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게 요 단원의 핵심입니다. 요 단원의 핵심. 그래서 그 특정 값에 수렴하는 게 이제 그 값에 수렴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방금 전에는 x가 어떤 a에 가까워질 때 수렴 여부를 따졌는데, 이번에는 x가 이제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야. 자, 요때는 무한대는 우리가 이제 뭐로 알고 있어? 무한대? 숫자가 엄청 큰 거로 이제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정확히는 뭐냐면은 이 무한대의 의미가 뭐냐? 이 무한대의 의미가 얘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 한없이 커지는 상태야, 얘는. 얘는 어떤 수가 아니고 상태야, 상태. 상태야.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를 이제 물어보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럼 뭐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질 때를 물어보는 거야. 한없이 커질 때는 x가 뭐 1, 10, 100천만 해가지고 엄청 커질 때,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음수 쪽으로 커질 때, 혹은 그냥 그 숫자가 작아질 때를 보는 거고, 그래서 이 기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무한대라고 했죠? 무한대. 자, 함수 fx가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그 함수 값이 어떤 특정 값에 만약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그때도 이제 여전히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수렴은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질 때 수렴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랑 다른 게 x가 한없이 커질 때잖아요, 지금 상황은. 아까는 어떤 a라는 값에 가까워질 때였는데 지금은 한없이 커질 때야.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는 거는 기호로 이렇게 무한대로 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의 이 함수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알파라는 값에 수렴하면은 이런 기호를 써주면 됩니다. 이런 기호를. 이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시게 되면은 x가 한없이 커질 때, 우리 좌표평면에서는 x가 커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이잖아. 이 함수를 따라서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 y값,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건데, 얘는 지금 약간 함수가 유리함수 비스무리한 형태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특정 y값인 알파라는 값에 지금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 그래서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해가지고 그 가까워지는 값을 이렇게 우변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우변에다가. 자, 마찬가지로 x의 값이 음수이면서 만약에 그 절대값이 커질 때,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기호로는 음수이면서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이, 이때는 지금 베타라고 나와 있죠? 베타 라고 써주면 되고, 이 그림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x가 한없이 작아지는 상황은 왼쪽으로 가는 상황 아니겠어? 이 함수를 따라서 왼쪽. 근데 지금 이 베타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죠? 이 점근선처럼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써주시면 된다. 의미는 이 함수가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어떤 값에 가까워지느냐, 베타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알겠? 네.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은 x는 수가 아닌, 무한대는 수가 아닌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얘기한다 라고 나와져 있고, 수렴이라는 용어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번에는 그 수렴의 반대 상황을 이제 볼 거야. 발산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제 요 그림 1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x가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질 때, a라는 값에 가까워질 때, 그 함수의 함수값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건데, 그림 1은 x가 a라는 값에 가까워지면은,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게 함수값이 계속 한없이 커지지 않을까? 라고 추측이 되죠? 그래서 그림 1과 같이 x가 a에 가까워지는 상황일 때, 만약에 함수값이 한없이 커진다. 그때는 그 함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산은 수렴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렴은 아까 내가 어떤 특정 값에 모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수렴의 반대는 특정 값에 모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값이 계속 커지니까 얘는 발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호로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함수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한다 라고 쓰시면 되고, 무한대, 오른쪽이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x가 a에 가까워질 때 얘가 지금 밑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얘는 그러면은 한없이 값이 작아지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 2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x가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x가 한없이 커질 때 혹은 한없이 작아질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은 관찰을 하는 거야. 보시면은 그림 2와 같이 x가 한없이 커지거나 이 함수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한없이 작아질 때 왼쪽으로 갈 때에는 위로 올라가는 게 지금 보입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그러면 함수값은 당연히 지금 한없이 커지는 것일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니까 그때는 이제 기호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n님이 써져 있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거는 x가 한없이 커질 때 함수값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즉 x가 한없이 커질 때 함수값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한없이 커질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 같죠? 맞죠 이게? 네. 나머지 둘은 이제 x가 음의 무한대니까 왼쪽으로 가는 상황에 대한 요 둘에 대한 설명이고, 요 둘에 대한 설명.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수렴은 특정 값에 모이는 것, 발산은 모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예전에 하신 분들은 예전에 했던 기억들이 나십니까? 네. 자, 필수예제 1번인데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을 조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고 그 그래프에서 이 기호를 이제 처리를 해주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함수들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은. 근데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 플러스 막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런 분수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절대값도 막 나오게 될 거고, 막 좀 이상 선택가 많이 나올 거야. 일단 요 무리함수를 좀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억납니까? 무리함수 그리는 거? 무리함수에는 무슨 점이 있었죠? 시작점. 자, 시작점이 얘는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3,0. 루트 안에 0 되는 x 몇이야? 3. 그때 이 함수 값이 몇이야? 0이죠? 그러니까 3,0을 지나는 상황인데, 내가 이제 그때 이 수업을 할 때에는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진행 방향은 뭘 보고 판단한다고 했죠? 네, x의 그 부호, 개수의 부호랑 루트 앞에 부호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죠? 자, 지금 그렇지. x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어느 쪽 방향이었지? 왼쪽. 위로. 그치.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위로 가는 거였지. 그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왼쪽 위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려졌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상황은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이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지금 이 함수는 그 함수 값이 몇입니까? 루트 4에서 2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지금 이 함수를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은 당연히 이 점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떤 함수값에 가까워지냐면은 그냥 2라는 값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 값을 2라고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의미를 다시, 잘 들어 의미를 다시. 요 의미는 이 함수가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그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그러니까 지금 2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답은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그 값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답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답은 진짜 찾는 게 쉽다. 그냥 대입하면 끝난다. 대입하면. 2번을 이제 보시면, 2번을. 2번을 보시면. 자, 이거 우리가 뭐 배우지 않은 분수함수가 나와 있기는 한데, 아까 처음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일단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분자 인수분해는 x-1, x-3으로 될 거고, 분모는 x-1, 이런 식으로 될 건데, x가 1일 때는 이 함수가 정의가 안 되고, 근데 1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약분이 되기는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1차식만 남는 거 맞네? 그러니까 x 빼기 3이라는 함수를 좀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은 이제 x가 1일 때는 정의가 안 되죠. 네. 여기다가 혹시나 해서 1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2니까 요 상황은 1, 마이너스 2를 지나지 않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요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고, y는 x 빼기 3. x가 1이 아닐 때. 요런 함수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요런 함수를. 근데 문제 상황은 x가 1에 가까워질 때를 지금 보는 거잖아. 1에 가까워질 때. 이제 1 넣은 게 답이야. 1 넣은 게. 1을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2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그냥 그거를 그냥 답으로 해주시면 되고. 근데 지금 내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 의미가. 답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더 중요해.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그 함수값은 마이너스 2라는 그 값에 가까워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죠.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3번 절대값이 갑자기 나오는데, 절대값이. 근데 사실 저 형태는 우리가 아마 이거 유리함수 배우면서 몇 번 그려보기는 했을 걸 아마? 네. 원래는 그 절대값이 있으니까 뭐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뭐 원래 나눠서 이제 해주는 게 정석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해봤으니까 아마 알기는 알 거야. 자, 범위 나눠서 생각하면은 이제 이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y는 x분의 1. 어떻게 그렸죠, 얘는? 예, 몇 사 보면 몇 사 보면 지나는 거, 이거? 1을 3이죠? 이렇게 원래 그려지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근데 양수만 우리가 볼 거니까, 이 왼쪽 아랫부분은 지금 일부러 점선으로 안 그렸고, 자,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이제 붙으니까, 이때는 2하고 4사분면에 그렸는데, 이거 음수만 정의를 하는 거니까, 이 왼쪽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절대값이 붙은 함수인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x가 0에 가까워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지금 확인을 하고 싶대. x가 0에 가까워지는 방향이 어디냐면은 y축이 x는 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y축에 점점 가까워지면 그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관찰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그 함수값을 보는 거야. 함수값의 변화. y값을 보면은 계속 쭉 올라가니까 양의 무한대 맞니?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그냥 답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의 무한대 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저거 배운 함수인가요, 저거? 1-x제곱분의 저거 배웠니, 저거? 근데 그릴 수는 있겠니? 좀 추측해서? 네. 저거 한번 좀 확인해볼까?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저게? 이렇게? 그쵸. 자, 일단 저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일단 유리함수 형태이기는 한데 그냥 뭐 모르겠으면 천천히 그리면 돼. y는 x제곱분의 1. 요것도 배운 함수는 아니지만은 요거부터 그려주면 되는데, 얘는 약간 얘처럼 그려지지 않을까? 얘처럼? 얘랑 비슷하게 그려지지 않겠니?
맞니?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로 지금 뒤집혀져 있고, 마이너스로 뒤집혀져 있으면은 얘가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돼서 Y의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죠. 밑으로 그럼 내려가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내려가게. 근데 거기에다가 1이 더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 맞니? Y축으로 1.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밑에 있는 점선을 위로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점근선도 따라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점근선은 Y는 1이 될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확인할 거는 X가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니까 X가 0에 가까워질 때 이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0은 Y축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십니까? 음의 무한대로 지금 발산하는 거 맞니? 밑으로 내려가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쉬운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거는? 이거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수의 극한이 처음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그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관찰해보라라는 의미에서 이 문제가 있는 거고, 실제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해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이제 잡히실 거니까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필수제 2번부터는. 자, 방금 전에는 X가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질 때, 근데 지금은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를 볼 건데, 자, 이 함수들을 좀 이제 그려볼게요. 이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얘는 유리함수 맞니 이거? 자, 점근선 X는 몇이야? 분모가 0 되는 X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죠? Y는 몇이야 이거? 뒤에 상수항이 점근선이었죠? Y는 0 맞니? 기억이 나죠? 네. 공부한 지 1년도 안 됐잖아 우리. 그죠? 네. 기억이 나야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하고 Y는 0이 점근선인데, Y는 0, 얘가 점근선인데 이제, 자, 지금 부호가 이 분수항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몇 사보면 몇 사보면에서 그려지는 거? 1, 3이니까 점근선 기준 1, 3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니 이거? 근데 X가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이 함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걸 관찰하는 거니까 이 함수를 따라서 가면 되잖아. 따라서 가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쭉 감에 따라서 이 점근선 Y는 0에 가까워지는 거 맞나요? Y는 0?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수렴하는 값을 0이라고 쓰시면 되고, 는 0 이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럼 2번. 자,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저 2차 함수를 그려줘야 돼. y는 x제곱 마이너스 3. 자, 이 정도는 우리 그릴 수 있잖아, 이거. 바로 그릴 수 있잖아. 꼭지점이 몇 컴마 몇? 0, 마이너스 3. 그래가지고 0,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x가 양의 무한대로 이제 갈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관찰하는 건데, 보시면은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함수값이 계속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양의 무한대가 답입니다. 이렇게. 여기 답이고요. 3번. 자, 저것도 뭐 무리함수가 나왔는데 쟤도 이제 그려보자. 자, 이제 x가 이제 시작점. x가 몇일 때? x가 2일 때 그 값이 몇이죠? 함수값이? 2 넣으면 0이죠? 2,0이 이제 점근선인 상황이고, 그 시작점인 상황이고, 예. x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왼쪽, 루트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아래 맞니? 왼쪽 아래로 진행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왼쪽 아래니까 이렇게 가게 되는 게 맞고, 문제는 x가 음의 무한대, 즉 왼쪽으로 한없이 갈 때를 보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쭉 내려가는 거죠. 이게 그죠? 모양이. 그래서 얘는 음의 무한대가 되겠구나. 그렇겠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저 함수 아까 비슷한 거를 아까 이제 그렸었으니까 이 함수도 그러면은 그려볼 수 있겠는데, 이 함수도 그려보면은 자, 아까 x제곱분의 1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 먹었다라고 말씀드렸어.
근데 지금 더하기 1이 되어 있으니까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 맞네? 1만큼. 그 위로 잠깐 올리니까 이렇게 위로 올린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고, 얘 점근선도 좀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y는 1. 자, 근데 이제 x가 음연 무한대로 갈 때, 즉 왼쪽으로 한없이 갈 때를 보는 거니까 어느 값에 가까워집니까? 점근선 y는 1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는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는 1.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극한과 자극한을 이제 볼 건데, 자, 이제 표현을 이제 먼저 보시면은, 우리 여기 그 뒤에 갑자기 부호가 달렸거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달렸는데, 얘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볼 거야. 자, 이제 그림 1을 이제 보시면은, 자, x가 이제 a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이제 볼 건데, 화살표 양방향에 지금 있잖아요, 양방향이. 근데 만약에 x가 a보다 큰 상태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 a보다 큰데 a에 가까워지는 거, 그것을 기호로 뭐라고 하냐면은, a보다 큰데 a에 가까워진다. 큰 거를 좀 이제 연관지어서 플러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주거든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a보다 큰 상태에서 a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x가 a보다 작은 상태에서 a에 가까워지는 상황은 반대부호로 x가 a에 가까워지는데 a보다 작은 상태에서 a에 가까워진다. 저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이제 붙입니다. 이게 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때 반드시 그 방향이 좌우만 이제 따지면은 이제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거, 양방향이 있잖아요, 양방향. 그래서 어떤 특정 방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 단방향에 대해서 이제 따질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를 이제 붙이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어디에서? 이거는 x축의 양의 방향을 이제 이렇게 기준으로 두면은,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플러스면은, 큰 상태니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맞니, 이거? 그렇게 일단 기호가 일단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2랑 그림 3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을 좀 먼저 보면은, 자, 그림 2처럼, 그림 2를 다시 한번 볼까? 얘는 지금, 이 x가 a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지금 문제에서 보는 건데, a보다 큰 상태에서 a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보다 큰 상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진행하는 방향이죠. 이거는 그림 3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그 x가 a에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이제 가는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a보다 큰데 a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플러스로, 요거는 그림 3은 a보다 작은데 a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니까 여기 이제 잘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 보입니까? 자, 그래서 그림 2와 같은 상황, 플러스일 때에는, a보다 큰데 a에 가까워지는 거, 그럼 a에 가까워지면서 어느 값에 가까워지느냐. 그 가까워지는 그 값을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왼좌 오른누 해가지고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자, a보다 작은 상태에서 가까워질 때 그 가까워지는 값을 얘는 이제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좌극한, 우극한의 의미는 좌는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우극한은 a보다 큰 상태에서 가까워지는 거. 그러면은 그 가까워지는 그 값을 x는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플러스 기호를 붙인다. x가 a에 가까워질 때 플러스 fx 능 알파, 그 가까워지는 그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가까워지는 값을 적으시면 되고, 좌극한은 반대, 왼쪽에서 작은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거니까 x는 a에서의 좌극한이라 부르고,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 값이 이제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지면은 알파를 붙여주면 되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그 양쪽 방향에서의 극한이 이제 존재할 수 있고 따로, 그거를 이제 아울러서 볼 건데, 그거를 아우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은 이제 좌우를 안 따질 거야.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이렇게 l이다, l로 수렴한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양쪽 방향을 일단 다 고려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둘 다 l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함수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 그냥 대충 그려볼게. 뭐 어떤 함수가 뭐 이렇게 있어. 자, 근데 x가 이제 이렇게 a라는 그 값에 가까워질 때 그 함수 값이
L이어서 x가 a에 가까워질 때 그 함수의 그 값이 L에 가까워진다. 극한값을 L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좌극한을 한번 생각해봐. 왼쪽에서 다가가도 어떤 값을 수렴합니까? L.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다가가도 어떤 값을 수렴하죠, 얘가? L. 그러니까 좌극한을 본다 하더라도 우극한을 본다 하더라도 둘 다 L 맞니? 그래서 기호로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써보면은 좌극한은 L이고 이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x가 이제 a에 가까워질 때의 우극한 이때도 L. 어찌됐든 똑같이 L이라는 값을 지금 수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같은 값으로 지금 수렴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둘 다 존재하고 그 값이 같으면은 그 함수의 극한값이 L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같은 값이면은 그냥 그 함수의 극한값을 L이다 라고 둔다라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함수가 만약에 극한값이 L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나오면은 좌우 극한이 같은 이런 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 L이다. 그러면 우극한도 좌극한도 L이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게 같은 값이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극한, 좌극한이 따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값이 같지가 않으면은 x는 a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시가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 그 예시가 그림 1을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끊어진 함수가 있어. x가 a에 가까워져. 자, 다시 x가 지금 여기 y축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인데 왼쪽에서 가는 걸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까워지고 오른쪽에서 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은 지금 같은 함수 값으로 수렴을 합니까 지금? 왼쪽에서는 0에 가까워지고 오른쪽에서는 1에 가까워져. 다른 값에 가까워지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왼쪽은 마이너스 1에서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1에 가까워지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복잡한데 보시면 지금 x가 1에 가까워지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는 0이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는 지금 몇입니까? 1에 가까워지니까 이런 케이스들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극한을 이제 조사를 해볼 건데 1번 이제 극한은 아니지만은 이제 요거를 이제 보고 뭔지를 찾을 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놨어. F0이 몇입니까? 1. 이거는 x가 0일 때의 y값 보는 거니까 0,1 1이라는 값이라고 답을 찾을 수 있고 자 2번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고 돼 있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어느 방향에서 가까워지죠? 왼쪽에서 가까워지니까 왼쪽에서 가까워지면은 함수값 이거 막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함수값을 계산해야 돼. 함수값. 함수값은 무슨 값이죠? y값.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y값이야. 3번은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 가까워지는데 플러스 큰 상태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여기 뻥 뚫린 1이라는 점에 가까워지는 거 맞니? 그러면은 함수값이 1이라고 쓰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기에는 없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가 뭔지 만약에 찾아보라고 한다면은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야. 이제는 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은 양방향을 다 고려를 해야 돼. 양방향을.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요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건데 좌극한은 아까 0이었고 우극한은 1이었거든요. 값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때 답을 쓰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뒤에 부호가 없으면은 양쪽이 같아야 된다. 그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 좌우 극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4번, 5번은 내가 지금 얘기한 거를 고려해 줘야지. 양쪽 방향을 다 고려해 줘야 돼. x가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x가 0, 이거 y축이잖아요. 그죠? 즉 x가 0에 가까워지면 y축에 가까워지면 이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지금 왼쪽에서 보든 오른쪽에서 보든 저 0,2라는 뻥 뚫린 점에 가까워지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답을 뭐라고 쓰면 돼? 둘 다 같은 값 2로 이제 수렴하기 때문에 답을 그냥 2라고 쓰시면 되고. 자 5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1에 가까워지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여기 x가 1인 여기에 가까워질 때 변화를 관찰하니까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는 그냥 1,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는 그냥 3에 가까워져. 같은 값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얘를 그대로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0이 2죠? 어디야? F0. F0은 지금 1입니다. 1. 왜요? 채워져 있는 점을 봐야죠. 채워져 있는 점. 뻥 뚫린 점은 그 함수가 지나는 점이 아니야. 아, 그럼 이렇게 보고 거기만 아니고 얘는 여기. 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F0은 1. 이 함수는 x가 0일 때 1이라는 값에 정의가 되어 있지만 x가 0에 가까워질 때는 함수값이 2라는 값에 수렴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넘어가도 되겠죠? 네. 필수의 4. 극한을 조사해라. 라는 건데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서 우리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원래. 근데 이제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그래프는 굳이 이제 그릴 필요 없이 바로 답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해보자. 일단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 함수들은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이것도 그릴 수 있어야 돼. 가우스 X도. 기억나니? 네. 이렇게. 자, x-1 얘를 이제 먼저 확인해 보면은 얘는 점근선이 x는 몇? y는 몇? 바로 확인되죠? 뒤에 0이 요거고. 자, 그래서 x는 1, y는 0이 점근선이고. 그래서 부호가 양수니까 1, 3, 4분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건데 문제는 x가 1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건데 이제는 부호가 없으면은 양방향을 내가 보라고 했잖아. 양방향을. 그러면은 이게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그 방향이 왼쪽에서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함수값이 애초에 정반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얘는 계속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이때는 답을 뭐라고 해줘야 될까?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아예 그냥 딴판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x라고 쓸게. 실제 답을 쓰실 때는 풀어서 써.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쓰시고. 자, 2번을 보시면 2번을 자, 저 함수를 좀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은 절대값을 이제 풀어서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이제 클 때, 자 0일 때는 분모가 0이니까 안 되겠죠?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또 요 2차 부등식을 또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풀어야 되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봐봐. 이거 2차 부등식 풀면은 이거 바로 하겠습니다.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얘는 그 사이 범위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 정도는 바로 해줘야죠, 이제. 좀 더 지우자. 자, 그러면은 각 범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안에 있는 게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그대로 나오니까 얘는 1. 약분돼서 1. 얘는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너네가 해줘야 되는 거는 이 범위에서 이 함수, 이 범위에서 이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이 함수가 뭐야 이게? 상수 함수 y는 1이지. 가로를 그어지는 함수죠. 근데 일단 x가 8마2를 기준으로 저게 이제 나뉘는 거니까 8마2를 기준으로 나눠요 그냥. 자, 그래서 날개 범위일 때는 1이니까 저 때는 1로 이제 정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리는데 이제 1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고
그 사이 범위,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요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이제 이렇게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여기는 이제 채워줘야 되겠죠? 여기는 굳이. 그냥 헷갈리니까. 이렇게, 얘는 냅두자.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니, 이거? 네. 자, 근데 문제는, x가 2 플러스, x가 2에 가까워지는데, 여기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 큰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럼 함수값이 어느 값에 가까워집니까? 1. 근데 얘는 애초에 그냥 함수값이 계속 고정으로 1로 나오는 거 맞니? 어찌됐든 그냥 1, 2니까 그냥 얘는 답을 1이라고 쓰면 되고 1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그렇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자, 얘는 이제 분모가 이제 절대값이 있고 1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 줘야 되겠죠? 1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저 안에 있는 게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해줘야 되고 자, 풀어보면은 그냥 이거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가 돼서 마이너스 1만 이항했지? 자, 그래서 이제 부호가 위에 건 플러스로 나오고 밑에 건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이거 인수분해해서 약분 되는 거 알겠니, 이거? 예. 이제 위에 있는 게 이제 이거죠? x-1이죠? 그래서 x-1이 약분 돼가지고 위에 건 x, 밑에 건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x가 이제 1일 때를 기준으로 지금 함수가 나뉘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야 돼요. y는 x, y는 마이너스 x. y는 x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건데 문제는 1보다 클 때만 저렇게 그리는 거니까 1 기준으로 클 때만 여기만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그리는 거 맞니 이거? 응. 마찬가지로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x 이거를 이제 그리라라는 얘기니까 1보다 작을 때 여기로 이렇게 해서 그려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x가 1 마이너스일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를 보는 거니까 네, 1보다 작은 쪽 여기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이 상황이니까 이 값 x에다가 1을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 상황에 대한 상황이니까 x에 1 넣어서 마이너스 1을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고 해주시면 되고 4번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 문제들을 이제 풀 때에는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림을 그려서 한다고 했지만은 이 생각이 돼야 돼.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자,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 뭐가 돼야 되냐? x가 1에 가까워져. 그럼 일단은 1을 넣어봐. 그럼 분모가 몇이야? 자, 이제 0은 이제 내가 이제 작은 수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작은 수. 알겠지? 자, 그럼 분모가 지금 작죠? 분자는 고정인데 분모가 작죠? 그러면은 이 분수항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분수항은? 우리 그 분모랑 그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원래 분자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 분모가 커지면은 얘가 작아지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지? 반대로 생각해서 얘는 이제 분모가 0이니까 작은 거. 그럼 분수항은 엄청 큰 거로 생각을 할 건데 이제 하나 더 고려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1보다 크냐 작냐가 여기서 좀 중요한 게 1보다 크면은 부호가 뭡니까? 양수? 1보다 작으면 부호가 뭡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1보다 클 때는 이제 얘가 이제 한없이 커지는 양의 무한대고 이제 1보다 작으면은 이게 마이너스니까 음의 무한대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어야 돼. 음의 무한대.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그래프를 그때는 다 그리고 있으면 안 돼. 그래프는 지금 처음만 하고 앞으로는 안 할 거야 아마. 자, 2번, 3번은 사실 뭐 약분이 되는 형태니까 약분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2번, 3번은 그럼 이제 4번을 봐야 된다. 4번. 저 가우스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가우스가 일단 뭔지는 알죠? 네. 가우스 마이너스 3.4는 몇이야? 마이너스 설마 우리 이제 벌써 고2인데 이거를 모르진 않겠지? 몇이야? 마이너스 3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마이너스 4죠? 얘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 가장 큰 정수니까. 그래서 가우스 함수는 되게 잊을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 모양을 외우더라. 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고? 계단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될 건데, 계단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올라갈 건데, 어디는 채워져 있고, 어디는 안 채워져 있는데, 계단의 양 끝이. 왼쪽이 채워져 있었죠. 그래서 그림이 왼쪽은 채워져 있고, 오른쪽이 뚫려 있는. 왼쪽이 채워져 있고, 오른쪽이 뚫려 있는. 왼쪽이 채워져 있고, 오른쪽이 뚫려 있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 이제 점선 좀 표시해주고, 여기도 이제 왼쪽이 뚫려 있고, 오른쪽이 뚫려 있고, 왼쪽이 채워져 있고, 오른쪽이 뚫려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함수가 가우스 함수예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가로로 이제 봤을 때도 얘는 이제 여기가 이제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 상황은 지금 뭐냐면은 x가 1에 가까워질 때 지금 1 뒤에 부호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어떻게 보라는 거야? 양쪽을 다 보라는 거죠? 자, 1은 지금 이제 여기 정도 있는데, 자, 여기를 이제 봤을 때 좌극하는 지금 그 극한값이 몇입니까? 왼쪽에서 가는 거는 함수값 0. 오른쪽은 몇입니까? 오극한 1. 좌극한 0, 오극한 1. 다르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됩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림 안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은, 자, 우극한 1보다 조금 크면은 한 1.1이라 생각하면은 그 가우스 값이 몇이야? 얘는 이제 1인 거고, 1보다 좀 작아. 0.9야. 얘는 값이 몇이었어? 좌극한, 우극한은 0, 1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실전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푸시고, 실전에서는. 그 다음에 필수예제 5번. 자, 합성함수의 극한. 별표를 몇 개 칠까? 별표를 한 3개 칠까요? 3개? 3개를 치자. 시험에 이게 안 나오면, 내 장을 꺼내겠다. 자, 무조건 나온다, 이거는. 안 나온 적이 없다. 자, 함수 fx가 이제 그려져 있을 때, 뭐, 합성함수가 나와 있고, 극한을 구해주라는 건데, 저 합성함수를 이제 뭐, 그림을 그리는 거는 좀 힘들고, 우리가 이제 좀, 이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가지고 이제 풀어볼 건데, 리미트 다시 한번 써볼게. x가 1 플러스 fx 플러스 리미트 x가 0 플러스죠. 플러스 fx. 요거를 관찰을 해볼 거야. 자, 보면은 지금 합성함수는 우리가 원래 안에 것부터 처리하지 않았니? 안에 것부터 했어. 그래서 요 놈에 대해서 먼저 x가 1 플러스 1일 때를 처리를 해볼 거야. 자, fx라는 함수를 x가 1에 가까워지는데 플러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상황을 보면은 x가 1일 때가 여기야. 새로 된 거. 플러스니까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어느 값에 가까워집니까? 이거 지금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는데 주의할 점은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지만 1보다 지금 큰 상태야, 작은 상태야. 함수값이. 이게 함수값 y값을 봐줘야 되겠지? 이 위아래 높낮이를 봐줘야 되겠지? 1보다 작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을 잠깐 뭐 t라고 생각해주면은 저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t는 1에 가까워지지만 1보다 작은 상태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되십니까? 그러면은 저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은 저 안에 있는 거를 내가 t라고 적어놨잖아. 근데 그 t가 이제 어디에 가까워지냐?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작은 상태에서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할 거야. 이렇게. 자, 뒤에도 한번 좀 미리 좀 처리를 해볼게. 얘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함수에 대해서 x가 0에 가까워질 때 0보다 조금 큰 상태를 보는 것이야. 0 플러스니까 x가 이제 0, y축에 가까워질 때 플러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맞니, 이거 지금? 이 점에 가까워지는 거 맞니?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죠, 지금?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지금 큰 상태야, 작은 상태야? 밑에서 위로 다가가는 거니까 마일보다 작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잠깐 뭐 t라고 이제 놓게 되면은 t가 마1에 가까워지는데 마1보다 작은 상태에서 가까워지더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쟤도 t로 바꿔서 써보시게 되면은 t가 이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그보다 작은 상태에서 가까워지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문자가 이제 그냥 바뀐 거기 때문에 f라는 함수가 1에 가까워지면서 작을 때 그럼 1은 지금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지 여기. 여기죠 이번에. 1보다 작은 상태에서 1에 가까워지는 거는 어느 값에 가까워집니까 이제?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니까 이 값은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니 이거?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는 어느 값에 가까워지죠? 그냥 플러스 1에 가까워지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나는 이제 그 천천히 지금 이제 풀었는데 이 문제가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근데 서술형에 나오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는 t라고 나와가지고 t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얘를 바꿔서 이렇게 써보시고 실전에서 이거를 이제 푸실 때는 실전에서는 이거를 이제 만약 객관식으로 나왔다 이걸 다 쓰고 있을 필요가 없어. 객관식은 어찌됐든 답만 빨리 내면 되잖아 객관식은.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제 하실 때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x가 1 플러스야. 1보다 조금 큰 상태에서 1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1 플러스면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그냥 생각하시냐면은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작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한 대략 0.9 정도로 생각해. 0.9 정도. 0.9 정도로 이제 봐서 이제 얘가 이제 0.9라고 생각해서 f 0.9가 대충 어디 정도에 있는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f 0.9는 대략 한 이 정도쯤 있겠죠? 이 정도쯤? 그럼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인 풀이다. 실전 풀이랑 이렇게 정석 풀이면 다르게 가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0 플러스니까 0보다 조금 큰 거? 그러면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니까 마일에 가까워지는데 마일보다 조금 작잖아. 그럼 마이너스 1.1 정도로 생각해서 f 마이너스 1.1을 계산해 보시면 돼요. f 마이너스 1.1은 얘보다 조금 왼쪽이니까 이 정도인데 함수값이 1에 가까운 거 맞니? 그래서 함수값이 1에 가까운 거니까 그냥 얘를 이제 1이라고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 내신에 항상 꼭 나오고 이거는 수능에서도 나옵니다. 네? 한 번만 다시 해달라고? 자, 1 플러스 1보다 조금 큰 걸 봐라. 1보다 조금 큰 거는 함수값이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좀 작으니까 한 0.9 정도로 생각해라. 그럼 f 0.9가 어디 있는지 봐봐. 마이너스 2에 위치해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고 답을 쓰시고 찾으시고 마이너스 2. 그냥 마찬가지로 요거 0 플러스일 때는 0 플러스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마일보다 좀 작으니까 한 마이너스 1.1 정도로 생각해서 f 마이너스 1.1이 대충 어디 있는지 봐봐. 그러면은 요 점 있지, 요 점. y좌표가 1인 점에 가까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 답을 그냥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1. 그 가까운 점 찾으면 돼요. 가까운 점. 네, 가까운 점 찾으면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풀이.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